안녕하세요. 강의를 또 이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양도 담보 한 가지 정도까지 봤는데요. 또 책을 펴보시면 교재 30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협의 매수, 수용, 공매 경매,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유류분권자가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고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닌데 저번 시간에 양도 담보를 좀 먼저 했습니다. 양도 담보를 했고요. 오늘은 판지 처분, 판지. 네, 이거부터 이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보시면 33페이지 양가도료 판지 처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어떤 관련법에 기초해서 판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가 땅 짓자, 환이 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의미예요. 땅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처럼, 그러니까 이제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이 이제 보통 이제 논이 뭐 이렇게 구글구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고 이 땅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는 뭐 A 땅, 여기는 뭐 B, 여기는 뭐 C, 뭐 이렇게 D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땅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논농사나 밭농사나 참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땅이 그 모양이 네모나칭하고 삐뚤빼뚤하니까 뭔가 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정리를 해요. 그죠? 정리를 해서 땅 모양을 잘 이쁘게 가다듬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 지분만큼, 각자 넓이만큼 해서 뭐 A, 뭐 B, 뭐 C, D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는 걸 환지라고 해요. 환지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이제 환지 처분의 정의, 반가로 1번 보면은 환지 처분이란 무슨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A, B, C, D에게 좀 전의 토지 대신에 요 새로운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판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류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이제 짜투리 탕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일부 좀 이제 보류를 해놔요. 보류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뭐 이건 논밭은 잘 적용되지 않지만 뭐 아파트나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멸실을 시키고 다 이렇게 철거하고, 철거하는 멸실한다고 하거든요. 멸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죠. 아니면 뭐 건축물을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그런 걸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 재개발, 특히 재건축의 어떤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류지를 놔뒀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보류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류지라는 거는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갖고 있을 머무를 유거든요.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 목적은 공공성, 어떤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변경. 한지랑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양가로 2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법에 따라 토지의 분할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경계를 이렇게 바꾸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번만 읽어보면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법에 따라서 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하면 큰일 납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재산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뭐 땅이 많은 거예요. 땅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신의 본인의 부가 막 늘어나는데 이거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야 이번에 토지를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 이름 좀 하나 빌리자. 내가 뭐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통들 그렇게도 많이 했고. 그럼 이제 B가 빌려주죠. 빌려줬다 가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이 취득에 대한 취득 자금, 자금의 원천은 다 A에서 나오지만 이 소유자의 명의는 B라는 사람의 것인 거예요. 껍데기만 B인 거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A가 뼛속까지는 다 A 건데 등기상, 등기부 등본, 뭐 토지부 대장, 뭐 이런 그 공부상 장부에는 B의 명의로만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B의 명의로만. 그런 거 보고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토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주식 이렇게 할 수 있죠.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드는데 주식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다 100% 갖고 1인 주주, 1인 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실질적인 내 주식인데 너 이름으로만 주식을 좀 이렇게 해놓자. 갖다 명의 개설하고 하거든요. 너 이름으로만 좀 올려놓자.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그렇게 하는 것 갖다가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실질적인 주인, 뼛속 주인인 A와 껍데기만 주인인 B, 이 둘 사이에만 한정이 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래 관계를 바라보는 제3자, 뭐 국가라든지 뭐 타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거래 관계를 잘 모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면 처분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명의상 소유자니까. 그럼 A는 황당하죠. 그죠? 원래 내 건데 이 사람이 맘대로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권자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이 사람 개인 소유의 땅이고 개인 소유의 재산인데 그렇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아질 텐데 누진세율 때문에 B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면 아무래도 과표가 좀 낮아지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세수의 손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런 명의신탁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거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계속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걸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명의신탁법을 금지하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국회 통과가 되고 효력을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B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뒀어요. 당신이 명의신탁 이런 관계에 있으면 다시 원주인대로 돌려놔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어떤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을 양성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만약에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갔다가 명의신탁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가정을 하면 돌려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가 토지가 B의 소유에서 A의 소유로 넘어가죠. 명의가. 그죠? 그렇게 되면 A는 부의 증가. 어떤 증가? 아무 돈도 안 들이고 무상으로 증가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부호에 무상이전이 있기 때문에 A한테 증여세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양도세가 발생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유예기간에서는 그거를 문제가 없다. 과세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이 깜빡하고 안 했거나 어찌됐건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부과하고 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가. 어찌됐건 원래 주인, 뼛속까지 원래 주인인 소유자인 A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게 법리상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에는 그러니까 이제 민법 안에 민법 청취,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물권법에 보면은 물권에는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그러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공유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의 형태는 여기서 보면은 단독 소유하는 거. 그다음에 공유. 이게 공동 소유라요. 공동 소유, 공유. 영업외 공유 아니고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약자 공유. 그다음에 합유. 총 이렇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단독 소유 혼자 소유하는 거 그리고 요 나머지 세 개는 하여튼간 2인 이상이 하여튼간 뭔가 이제 결합체를 이루던지 각자 어떤 지분 갖고 있던지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공유물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죠? 이해되세요, 일단? 이제 나머지 합의나 총유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건 설명을 생략하고요. 물권법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도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아마 유익할 겁니다. 세법에도 나와요, 이런 게요. 세법에 보면 소득세법에 뭐 교회나 종중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합의로 볼 거냐 총유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죠.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라는 거는 자 봅시다. 공유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집이 그럼 많이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공동으로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렇게 공동 소유, 공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 아버지도 50%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분권, 그죠? 어머니도 50%에 대한 지분권이 있죠. 각각 지분권이 있어요. 각각 지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권을 본인, 아버지나 어머니 의사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가 본인의 지분 50%를 처분하는데 배우자, 어머니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 것만 팔 수 있어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드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갖다 좀 다른 예로 바꾸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제 이거를 A, B, C, D가 서로 타인인 A, B, C, D가 30%, 10% 이렇게 10%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권을. 그죠?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 이제 여기 뭐 30%, 뭐 30%, 뭐 10%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질지는 정해지지가 않아요. 단지 전체 중에 30%, 뭐 여기서 30%인지 아니면 여기서 30%인지 뭐 여기 조금 여기 점점해서 30%인지는 알 수가 없고, 어찌됐건 간에 전체 면적 중에 30%는 A 지분권이라는 거고요. B, C, D 마찬가지예요. 30, 10, 10 이렇게요. 이랬을 때 이게 공동소유니까, 공유니까 A가 본인 지분권이 이게 30%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뭔가 이제 뭐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땅을 팔고 싶어요. 그랬을 때 B, C, D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분하면 되죠. 갖다가 만약 E한테 처분한다. E하고 서로 계약서 하고, 계약서 쓰고,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 대금 받으면 이 계약은 유효하고, 이 지분이 이 E라는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요. 지분권이. 이해돼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인데, 이 공유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3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구퉁이의 30%인지 중앙의 30%인지 어떻게 3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우리 진짜 나의 경계, 내 땅의 경계가 어디고 그런지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자 라는 합의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토지를 분할을 해요. 분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 땅덩을 하나는 토지 대장에 한 개, 토지 대장이 한 개 있는 토지 대장이 한 개. 토지 대장이 한 개예요. 토지 대장이 한 개. 토지 대장이 한 개인데, 이걸 갖다가 3, 3, 1, 1, 뭐 30%, 뭐 10%, 10%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많이 나눈다고 합의를 했다면 토지 대장이 하나 해서 4개로 되는 거예요. 4개. 이걸 분할이라고, 분할. 그죠? 이해돼요?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뭔가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분할을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 본인의 지분권만큼, 지분율만큼만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양도가 아니죠. 새로운 부의 증가나 부의 감소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 지분 아니 이렇게 토지를 갖다 분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만약에 40%가 되고 이게 20%가 되고 그냥 뭐 10% 동일하다고 하면은 CD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CD 이 사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AB 사이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B 본인의 땅 중에 3분의 1만큼 즉 전체로 봐서는 10%만큼을 A한테 판 거예요. 그죠? 지분이 변동된 만큼 판 거야 되겠죠? 그럼 뭐다?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물을 분할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분권이 지분율이 바뀌지 않으면 양도가 아니지만 이렇게 지분율이 또는 지분권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시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죠? 분할하는 거, 분할. 재산 이만큼 있는데 나눠달라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돌려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보통 어느 때 많이 발생하냐면은 뭐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뭐가 안 맞았고 이혼을 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합의 이혼을 이던 아니면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법원을 갔을 때 이루어지는 뭐 재판상 이혼이던 그 종류에는 상관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간 그 각각의 재산권은 50%씩 인정을 받아요. 그죠? 그 인정받는 거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양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계략적인 얘기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쭉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고 오다가 그죠? 이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결혼하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때쯤에 이제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은 A가 가정을 남자라고 하고 이거를 B를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맨 처음에 남자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 뭐 현금화로 이렇게 다시 환산해서 환산 가치로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100이다.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분이 갖고 있는 게 150이다. 그죠? 그 이제 결혼할 때는 250이에요. 그죠? 두 개 합쳐지니까. 쭉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갔고 이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쭉 재산이 뭐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면 증가한 게 10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이제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죠. 어떤 거를. 자, 보시면 결혼하기 전 각자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각자 재산이죠, 이걸요. 그죠? 각자 재산이에요, 각자 재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부의 증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죠?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 그래서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 고유재산, 고유재산, 그죠? 고유재산. 그럼 요거는 공동재산이죠, 공동재산. 공동재산이 얼마가 된 거죠? 750이 된 거죠. 750. 요 차액이죠, 차액. 그러면은 이거를 나눌 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유재산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동재산
합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때까지 증가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만 해서 나누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요것만 대상으로 하면 되고만, 그죠? 이거는 각자 거예요, 각자 거,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각각 2분의 1씩 가져가는 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재산 증가에 대해서 각각 노력, 이바지한 거를 그 공헌한 거를 인정서로 받기 때문에 누가 직장이 있건 직장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다 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각각 2분의 1씩 청구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고요. 본인의 노력과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이 합쳐져서 공동재산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 그죠? 이 중에 2분의 1은 내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내 거를 내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 명의로 다 재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청구하면 2분의 1을 줘야 되고, 반대로 남자분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여자분이 청구하면 2분의 1을 돌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번. 네, 7번. 유동적 무효인데, 토지거래와 뭐 그런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라 그래갖고, 허가고요. 그러니까 토지, 땅이요, 땅. 땅을 이제 거래를 해요. 땅을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뭐 부동산을 매매한다, 내가 집을 산다, 건물을 산다, 뭐 땅을 판다, 뭐 주식을 산다,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근처 지자체, 뭐 구청이나 시청 허가를 받나요? 안 받아요.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게 대다수고요.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신고를 하죠. 취득세 신고, 뭐 양도세 신고 이렇게 신고를 해요.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관련된 세금을 내고, 취득 관련 세금을 내고, 양도하신 분들은 파라스의 양도세 신고를 하고, 그건 신고예요, 신고. 신고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허가를 한다는 거는 국가가 굉장히 이제 그런 개인 간의 거래, 사인 간의 거래에 굉장히 개입을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행위를 거래자유 원칙인데, 자본주의는 거래자유의 원칙인데, 그거에 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뭔가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군사보호 지역 그런 데들은 토지 거래를 못하게끔 돼 있죠.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막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38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접경지역 밑에 접경지역의 땅들이 보통 이제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뭐 그린벨트라는 이유도 있지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남북관계가 좀 이제 해빙 무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이제 국제사회 어떤 이제 해빙 무드 때문에 뭐 남북관계가 좀 좋아진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는 사강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이쪽 땅값이 들썩들썩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투기꾼들이 이거 그냥 자기 걸로 취득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고 거의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이 사람이 오늘 땅 주인이에요. 지주 땅 주인인데 B가 이제 막 쫄라 좀 팔라고.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서는 써요. 그죠? 계약서는 쓰고 B는 돈을 줘요. 그죠?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죠. 허가구역인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상태를. 그죠? 이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는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